리더가 된 당신에게 박태현 지음 중앙북스 출판. 이 책은 처음 리더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잘해보려는 의욕만큼은 하늘을 찌르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리더들을 위한 책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어 정작 리더로서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리더들을 위한 책이다. 또한 현재 자신이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리더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내가 약 20년 동안 현장 리더십 및 조직개발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보고 경험하고 배운 것과 이를 바탕으로 강연한 내용을 글로 옮겨 쓴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 현장에서 번번하게 일어나는 실제 사례와 현장에서 찾은 최선의 해결책들을 다루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을 했으니 반이 끝났다는 말이 아닐 것이다. 시작의 품질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다. 처음 리더가 된 당신에게 중요한 시기는 처음 3개월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리더로서 당신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이 책이 처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신에게 리더십 지침서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팀원들과의 면담을 어려워하는 팀장들이 많다. 어떤 팀장은 딱히 할 말도 없고 듣고 마땅히 해줄 말도 없다며 면담 자체를 일절하지 않는다. 어떤 팀장은 팀원에게 반야단에 가까운 잔소리만 실컷 늘어놓는다. 또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했던 일들을 일장연설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팀장은 의무감의 면담이라고 하긴 하는데 팀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팀원과 이루어지는 모든 면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 질문을 사전에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팀장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존 휘트모어의 GROW 모델을 소개한다. 목표 설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상 파악.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대안 선택.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또 각 방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결과 산출. 그 방법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면담 주제에 따라 이 4가지 질문을 토대로 묻고 경청한다면 충실한 면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을 구성하는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면담 환경이다. 먼저 면담을 할 때는 항상 라포를 형성해야 한다. 라포는 신뢰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뜻하며 라포를 형성한다는 것은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팀원에게 팀장과 단둘이 있는 상황은 그리 편치 않다. 상하 간의 위계에서 오는 경계감이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불안과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라포 형성을 위해 팀장에게 필요한 행동은 미소 띈 얼굴, 유머, 동의어와 맞장구 등과 같은 행동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면담을 위한 비용을 따로 책정한다. 회사를 무조건 벗어나 식사 메뉴도 직접 고르게 하자. 카페와 같이 팀원이 보다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추천한다.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면담 교육에 있어 가장 강조하는 점이다. 직원이 한 말은 절대 공유하거나 옮기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상사가 많다. 경박하고 진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어렵사리 털어놓은 면담 내용이 팀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된다거나 아예 팀장이 밖에 나서서 떠들고 다닌다면 당사자는 몹시 치욕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다. 속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른 팀원의 말을 빌려 "모모 씨는 이렇게 생각하던데" 하는 식은 최악이다.
면담을 할 때 단둘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깊이 새겨야 한다.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직원들의 말과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면담 결과로 인해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종종 면담을 팀원의 문제나 팀 내 골칫거리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팀장도 있다. 이간질이나 다름없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팀원 역시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 100% 눈치를 챈다. 누워서 침 뱉기 이상으로 자신의 평판을 갉아먹는 행동이다. 면담은 당신이 주로 듣는 자리이지 당신이 떠들어대는 자리가 아니다.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당신이 말이 많으면 상대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면담을 마치면서 상대에게 감사의 표현은 필수다. 면담에서 상대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등과 같이 평소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 용기 있게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표현해준 상대에게 감사해야 한다. 팀장이 상사와 팀원의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다. 이때 팀장이 선택하는 최악의 경우는 상사와 한통속이 되어 팀원들을 압박하고 갈구는 경우다. 범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상사보다 더 심하게 다그친다. 당신들이 잘했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니야?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갈구는 일이야 누군들 못하겠는가? 자칫 팀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위로부터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팀장이 겪는 숙명이다. 그것은 상사와 당신이 해결할 문제다.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당신과 당신의 팀원은 하나의 팀이라는 점이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팀원들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팀원들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실무자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 그렇기에 리더는 대체로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자부심은 부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을 자신보다 역량이 미치지 못한 사람이며 자신의 지시를 받고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러다 보니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믿고 맡기지 못하고 빨간펜 선생님처럼 일일이 챙기게 된다. 이러한 리더와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뭐든지 리더에게 물어보고 행동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자연스레 조직의 의사결정은 느려지고 직원들의 행동은 둔해진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리더는 업무 과부하에 허덕이게 되고 직원들은 팔짱을 끼고 리더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직원들은 머리를 쓸 필요가 없게 된다. 머리를 쓰는 것은 리더의 몫이고 직원들은 리더의 생각을 이행하는 손과 발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직원들 역시 이런 상황을 즐긴다는 점이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일이나 하는 것처럼 편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직원들은 머리를 쓰지 못하는 바보가 된다. 이것이 리더가 자신이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처신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다.